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7월 6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8년도 하반기 경마가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금요경마부터 8월 말까지는요.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금요경마 1경주 출발 시각은 오후 2시 30분이고요. 마지막 경주 출발 시각은 저녁 9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름해가 길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후반부 서너 개 경주가 오리지널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되는데요. 언제나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야간 경마 분석 포인트에 대해서도 저희 방송에서 상세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불량주로가 예측이 되고 선행 가능성 매우 높은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선행 후에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 국악장구판 승인장구 착용하고 나옵니다. 훨씬 더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진 모습 속에 이번에 7번 성산사이먼의 게이트 안쪽 늘어난 1300m 거리. 발주 잘 이루어질 겁니다. 막판 한 발 충분히 결정력을 발휘할. 직전 발주인의 요동 속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나왔음에도 주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만큼의 잠재력을 좀 높게 평가했고요. 빠른 말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앞선 선입권 전개를 해낼 수 있는 좋은 여건입니다. 따라서 선입 전개 후에 뒷심발이 한결 주행도 안정화됐고요. 자,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1300m 거리지만 이미 중거리 1600m까지 선행 1순 입상 전력이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 모래 막고도 좋은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8번 표속 볼트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보여줬던 경쟁력 자체는 가장 여유가 많았던 전력이기도 하죠. 내측에서 차분하게 선입권을 따라가면서 중후미권 코너 이후에 직선에서 여력감 좋았었던 주폭. 단독 선행이죠. 10번 사소치대 직전에는 1번 게이트 코스 이점에 선행 나서 막판까지 버티는 듯 했지만 막판에 타마필 황금의 신에게 따이고 말았죠. 이번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단독 선행 1승 기대치 있습니다. 김대원 기수의 연속 기승에 부중 이점까지 있다면 강공 선행 후에 버틸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중이 높다 하더라도 직전 보여준 근성 자체라면 높아진 부중이라도 선행을 수월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인게이트 이점은 높게 평가해야 된다 평가를 했고요. 이번에 정상주기 게이트 외곽 나와도 전개를 풀어내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10번 삼정어게인 이번에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경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야말로 전개만 풀린다면 직선에서 추입력 발휘 가능한 편성이라고 판단하는데 지난주 하이라이트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9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 부산 1경주는 일요일 날 부산 1경주와 분할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최단거리 선두력의 강점을 지닌 마필들 직전에 입상한 전력도 있고요. 자, 이번에 최근에 좀 아쉬움을 만회할 마필 또한 데뷔전 치르는 신마 중에서도 편성 호기를 만난 마필이 눈에 띄네요. 은근히 접전 레이스 부산 1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그 부분 종합해서 1경주는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예, 부산 1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은 단연 4번 패션 오브 마린입니다. 고령골증 및 개인대염 등의 병력으로 굉장히 데뷔가 늦어졌습니다. 직전에 늦깎이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말이 올드 패션드 자마로서 이 단거리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아서 직전 경주도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출발할 때 어느 정도 착지 불량 또 내측으로 사용하는 모습 속에 출발이 늦어졌고 앞선에 밀고 나왔던 말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초반에 강하게 급하게 선행에 가담하면서 막판에 약간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이라면 데뷔전의 내용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정상 출발 앞선 전개라면 가장 경쟁력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3번 기쁨사랑입니다. 전형적인 단거리 말 1000m 안쪽 게이트, 인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선행 후 버티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 5번 카투입니다. 가변 병력으로 주기는 길어졌는데 4월 말부터 꾸준히 훈련을 해왔습니다. 주행 심사 모습상 빠른 페이스에서도 굉장히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빠른 적응력 기대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할 말 1번 으뜸 챔프입니다. 직전 최적 전개 후에 직선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1번 게이트니만큼 최적 전개, 직선에서의 선취입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를 하면 늦깎이 데뷔 전 출발 실패로 아쉬움을 남겼던 4번 패션 오브 마린이 이번 경주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게 발휘할 수 있겠고 선행 가능성 높은 3번 기쁨사랑,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5번 카투와 1번 으뜸 챔프입니다. 네, 최성진 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하지만 질문 드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기쁨사랑, 패션 오브 마린, 으뜸 챔프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의지 면에서 3번 기쁨사랑을 좀 높게 평가합니다. 32점 마방에서 그리고 한 마리, 그리고 김현중 기수도 금요경마에서 한 마리에만 기승을 하게 되면서 의지도 좋고요. 기쁨사랑이 당연히 마체 체중만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면 게이트 조건이나 전개 의지까지도 좀 높게 평가해야 될 마필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패션 오브 마린이나 으뜸 챔프는 이견이 없는데 이 마필 한번 여쭤볼게요. 8번 탐라하늘이라는 전력입니다. 주행 심사부터 스피드감의 여유는 상당했어요. 아직 입상은 없지만 경주를 치르면서 꾸준하게 전력의 면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에서 선입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줬다 평가를 합니다. 무엇보다 훈련 시 모습 자체가 기존의 모습 대비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경주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고민하고 있는 마필인데 8번 탐라하늘 함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직전 경주의 경주력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던 5월 4일에 지금 같이 출전하는 3번 기쁨사랑과 그 당시에 동반 출전했는데 그 경주에서도 사실 무난한 선입 전개를 해냈지만 좀 기쁨사랑과 경주력 차이가 좀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외곽이라서 선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선입 전개 후에 직전에 어느 정도 성장한 모습은 보여줬지만 그래도 기쁨사랑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후순위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당시에 이제 기쁨사랑과 뛰었던 건 탐라운이 힘이 차기 전에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직전 3전째의 모습은 분명히 그 데뷔전대의 모습도 힘이 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보다 나아진 이번에 훈련 상태를 보여줬더라면 복병의 가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 이번 경주 만약에 앞선 선행 전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편성이라면 저도 더욱 우선순위를 가져가고 싶은데 안쪽에 빠른 말이 한 2마리 정도가 있고 또 인코스에서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8번 탐라하늘이 앞선에서 자리를 잡아서 버텨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유리한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위원 간 이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최성진 의원은 8번 탐라하늘이 안쪽에 3번 기쁨사랑의 선행 주도 레이스 때문에 선행을 수월하게 받아내지 못하고 안쪽에 빠른 말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전개가 불리하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이 두 위원 간의 의견 차이였습니다. 일단 선행은 그렇죠. 3번 기쁨사랑이 나설 듯합니다. 마체가 얇아요. 직전에 당시 이현이라는 발빠른 선행마 앞에 보내놓고 안쪽에서 모래 맞고 따라가면서도 막판까지 근성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로 데뷔 후 첫 입상을 성공한 말인데 이번에는 게이트 안쪽에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은 3번 기쁨사랑 가장 전개가 유리한 말로 평가를 합니다. 4번 패션 오브 마린은 데뷔하기 전에 개인 대형 병력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데뷔전에서는 출발 이후 착지 불량이 났었죠. 미러 선입전을 펼쳤고 당시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했습니다만 초반 전개 주춤거린 부분이 아마도 페인인 듯합니다. 3착을 했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 그리고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고 또 따라갈 수 있는 호조건에 해볼 만한 편성. 요 4번 패션 오브 마린 늦게 데뷔했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쁘죠. 4번 패션 오브 마린이고요. 여기에 신만두가 있어요. 7번 대동만세입니다. 2017년도 9월 달에 주행 심사를 이미 통과했던 말인데 공백이 있었고요. 지난 3월 24일 날 주행 심사 다시 한번 받았는데 당시 주행 심사 편성이 상당히 강한 전력들이 많았죠. 지난주 광역시장배 출전했던 I'm Your Father가 출전했던 그 주행 심사 편성에서 워낙에 쟁쟁한 상위 등급 마필들과의 주행 심사에서는 아무래도 이 순위에서는 상당히 멀어져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 구간 꾸준하게 뛰어준 능력을 보였어요.
자,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가운데 해볼 만한 편성 만난 요 7번 대동만세 상태감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자, 최성진 의원 요 신마 7번 대동만세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말이 오른쪽 발굽 질환 등으로 데뷔가 늦어진 말인데 6월 초부터 꾸준히 훈련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관찰해 봤을 때 이 말이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관찰하지 못했고 주행 심사 모습에서도 직선에서 꽤 강한 추진을 했음에도 좀 어느 정도 이 정도 모습에 그쳤기 때문에 약간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좀 주행심사 편성이 좀 강했다. 이런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부산 일경주는요. 데뷔전이 늦어진 말이죠. 갈 길 바쁩니다. 4번 패션 오브 마린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월 22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3경주는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거리 이미 검증된 전력의 마필들 여러 눈에 띄고요. 이번에 전개가 유례해진 한도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가는 형국입니다. 자, 우선 눈에 띄는 말은 바로 4번 아임녀 스타죠. 자, 데뷔 후 직전에 6전 만에 드디어 실전 변화 보이며 입상을 했습니다. 거구의 체격의 스피드와 근성까지 보강이 되었고요. 직전 경주가요. 17조에서 28조 하무선 마방으로 마방 이적 이후 또한 공백 이후 완연하게 그 마필 능력이 향상된 가운데 입상이죠. 당시에도 시종 2선 외곽을 돌면서도 초중반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막판까지 근성 발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선보인 이 4번 아임녀 스타. 이번에 정상주기 컨디션은 더욱더 좋아진 가운데 이번에 연투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말이죠. 다시금 동거리 1200m 입상 기대치가 높아요. 4번 아임녀 스타가 되겠고요. 여기 5번 헌터 파크도 직전에 최단거리 첫 입상을 한 전력입니다. 자, 이마필 또한 직전에 주기가 길어진 가운데 입상인데 이 당시에 출발 이후 추돌 여파로 주춤 걸었지만 밀어 선입전을 펼쳤고요. 이 과거 이제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었던 말인데 직전 경주 그 악벽이 해소가 되면서 주행 안정화까지 도모된 가운데 근성 있는 걸음으로 최단거리 입상을 했습니다. 당시 입상하면서도 끝걸음의 여력을 충분히 남겼습니다. 이번에 정상주기 늘어난 1200거리도 너끈히 극복해낼 5번 헌터 파크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2번 위너 신디입니다. 여기서는 선행이죠. 거기다가 안쪽 게이트예요. 직전에 선행 강공 작전을 펼쳤습니다만 힘한 배가 약간 들된 나머지 막판에 한 발 부족 3착에 머물렀지만 이번에 인코스 배정 단독 선행. 자, 다시금 1200m 레이스 출전 2번 위너 신디의 선행 1승 기대치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이고요. 자, 여기에 3번 시크릿 메모리가 자, 출발 이후 선두가나 스피드를 충분히 갖춘 말인데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한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3선 외곽 돌고 무너졌는데 이런 말들이요. 이렇게 안쪽 3번 게이트 들어왔는데 직전보다는 초반 자리 잡는 데 훨씬 더 수월해진 가운데 인코스 최적 선입으로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가 있는 3번 시크릿 메모리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이미 직전에 동거리 입상 전력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연투 기대치 4번 아임녀 스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뭐 일치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궁금증을 좀 자아내는 마필도 있어서 좀 질문도 드려보고 싶네요. 저희도 4번 아임녀 스타가 직전 마방 이적 이후에 도전해서 열약감을 남기기도 했었고 이번 훈련 과정에서 굉장히 유연성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연투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행강국 위너 신디의 선두력 기대에 걸고 있고요. 1번만 무적비트라는 마필이 복병의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직전 경주 자체에서 진로가 약간 막히고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파고드는 주파고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변에 대한 가능성을 좀 평가하는 전력으로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 여기서 이마필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9번마 상승대안. 데뷔전 자체도 빨랐던 페이스 나름대로 잘 견뎌냈고요. 직전의 경주는 차분히 스피드를 받고 큰 추진 없이 기본 중속만으로 선두권을 장악해냈어요. 결국 직선에서 약간씩 무뎌지면서 아쉬운 3위권이었지만 실전 두 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빠른 스피드를 보였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행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리도 줄었고 상대 자체도 강하지 않다라면 이마필의 빠른 변화, 선입 가능성 열어두어야 되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는데 이마필 배제하신 이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직전에 분명 실전 변화는 보였습니다. 약간 끌리는 악벽이 있었지만 그대로 놔주면서 선행을
받아내는 조건에서 당시 3차까지 했는데 아직은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검증이 안 된 말이고 이번에 안쪽에 2번 이 위너 신디가 워낙에 빠른 선행마로 보이기 때문에 자, 그 말을 보내놓고 또한 또 안쪽에 있는 다른 마필들을 넘어가서 전개를 펼쳐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개 2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또한 상대가 좀 강하지 않나. 차후에 좀 앞선이 약하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에서 이 9번 상승대안은 누르범직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굉장히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생각이 일치하는 말은 딱 한 마리밖에 없는데 바로 4번 아임요스타입니다. 직전 경주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렸던 말이고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이번 경주 앞두고도 여전히 최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하다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는데 나머지 말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도전할 수 있는 말로 직전 경주도 상태가 매우 좋아서 추천드렸던 말인데 7번 비세행진이란 말입니다. 아직 어린 말이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말인데 직전에는 외곽 전개 후에 누체입에 그쳤는데 점점 성장하는 모습, 훈련 모습 좋고 이번 경주 추입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복병으로는 8번 유킨이란 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뛰어온 것을 분석해 봤을 때 단거리 스피드형 말이기 때문에 서둘러 외곽 돌고 무너졌던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번 경주 차분히 선취입 전개라면 직선에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말은 11번 황제본색입니다. 주행심사 때부터 워낙 기대치를 받았던 말이고 다만 데뷔전에서는 출발할 때 충돌하면서 출발을 완전히 망쳤는데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는 기본 스피드 매우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외곽이라고 해도 안쪽에 빠른 말은 제가 판단할 때 이번 위너 신디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에서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거론하신 복병 전력 중에서 7번 빛의 행진은 데뷔전에서 서둘러 전개를 펼치니 무너졌는데 직전처럼 참고 한 발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이라면은 이 7번 빛의 행진은 충분히 이 복병 가치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11번 황제본색은 직전에 입상을 했어야 돼요. 직전 상태감이 상당히 좋았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막판에 완전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는 병합 시 함께 병합을 했던 마필에게 현저하게 탄력이 무뎌지며 상태감이 직전만치 못해요. 더군다나 안쪽에 이번 위너 신디 말씀하셨듯이 이번 위너 신디가 워낙에 빠르게 앞선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선행형 전력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앞선 가담해서 레이스를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힘 소진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11번 황제본색은 이번 경주 제외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직전에 확연하게 걸음 터진 말이죠. 연투기 대치 4번 아임녀 스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의 가능성은 보이지만 항상 한 발 부족해서 착순권 언저리 맴도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자, 이번에 적정거리 1300m 출전에 전개 유리하고 상태감 좋은 말이 어떤 말일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10마리 단출한 구도고요. 현등급 자체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 마필들이에요. 앞으로의 잠재력도 크게 보긴 좀 어려운 마필들을 몇 두 보이지만 워낙에 마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그 잠재력의 마필이 힘이 차가는 모습 속에 상대를 잘 만난 만큼 이번 경기에선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자, 그 마필을 필두로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예요. 어떻게 전개가 이루어지고 그 마필의 요건 자체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4도간의 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번, 4번, 5번, 7번 초반부터 직선까지 전개가 이어지겠죠. 사실상 이번 구도에서 순발력 하나만으로 따져본다면 복귀전을 치르고 있는 3번마 온데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설 확률은 높습니다. 주행 심사나 재검의 모습과 훈련 때 모습은 나쁘지가 않아서 좀 고민은 되는데 워낙에 긴 휴양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라서 마필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 마필 자체는 당일 마필의 상태를 우선 체크가 필요한 마필로 분류하겠습니다. 3번마 온데이는 우선 당일 체크 마필로 판단을 하겠고요. 4두간의 전력 중에서는 오히려 인코스에 있는 1번마 텍사스 시대가 코스 이점 속에
강한 추진으로 선두권 가담을 해낼 가능성이 가장 높죠. 자, 1번마 텍사스 시대가 스피드를 바탕으로 코스 이점을 활용해 나설 가운데 우선은 선입 기본기 좋은 7번마 원더풀 스토리 무난히 가담하고요. 2도 보내놓고 초반부 강한 추진 속에서 선에 가까운 레이스도 가능한 5번마 청담 블레이드의 힘 있는 주폭, 그리고 3도 보내놓고 따라가면서 마지막 역습 갈 수 있는 4번마 최강 스테스까지. 자, 촘촘한 전개가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정도의 상대 편성이라면 잠재력을 보여야 하는 마필 한도가 눈에 띄죠. 바로 5번마 청담 블레이드란 전력입니다. 데뷔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2억 원의 고가의 매니피의 자마죠. 주행심타 둔탁한 모습은 있었지만 워낙에 19조의 신예다 보니까 관심을 끌었습니다.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경향은 있지만 힘은 분명히 보여줬었고요. 직전 경주 밀린 전개 이후에도 주폭은 여유가 많았습니다. 경주를 치를수록 주폭이 좋아지고 있고 이번 경주 자체라면 레이스 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선에 가까운 레이스도 가능한 청담 블레이드. 19조 세 번째 19조의 마필로 세 번째 도전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편성은 넘어설 잠재력 우위의 마필로 강조드리겠고요. 후차권 1번마 텍사스 시대가 눈에 띄죠. 1600거리에선 선행도 나섰던 전력입니다. 약간 둔탁한 모습이 있어서 매번 3위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의도적인 휴양이에요. 병력 없이 다녀왔습니다만 마필 상태가 가볍고 줄어든 거리 인코스에서 최적 선두권 텍사스 시대의 우선적인 관심 세력 소개드리겠고요. 7번만 원더풀 스토리도 빠른 변화가 눈에 띕니다. 1월의 경주 3, 4코너에서 기대는 모습으로 아쉬움도 남겼지만 단기 휴양 속에서 마필을 다 줘오면서 직전 동백전 기대보다 선전을 해줬던 전력이죠. 코스가 좋았다 해도 흐름을 끝까지 따르는 모습도 기존 대비 열감이 분명히 했던 만큼 휴양 이후 빠른 회복세 7번마 원더풀 스토리의 선임력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복병권은 4번 최강 스타일스가 꾸준한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속은 다소 느리지만 힘에서의 한 발은 여유가 좋은 전력이기도 합니다. 2월의 경주 이후 가벼운 골절로 주기가 늘어졌었는데 주행 심사를 치르지 않고 바로 실전에 도전을 했어요. 직전 경주 초속은 밀렸지만 직선 한 발은 충분했던 만큼 좀 더 조여서 운영할 수 있는 최강 스테스의 주폭도 가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 자체에서는 잠재력에 대한 포텐을 터트려야 될 마필이죠. 19조의 신예, 2억 원의 고가의 마필, 5번마 청담 블레이드를 필두로 해서 인코스 2점 최적의 전개 1번마 텍사스 시대, 공백전 무리 없는 선임력을 보여줬던 7번마 원더풀 스토리, 3도 보내놓고 막판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전력이죠. 4번마 최강 스테스의 역습까지 4도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편성이 약합니다. 5번 청담 블레이드 경매가가 2억 원이에요. 몸값 해야죠. 이번에 아주 약체급 편성 만났고 빠른 말도 없습니다. 5번 청담 블레이드가 편하게 이제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구도로 보이네요. 여러모로 조건이 좋아요. 5번 청담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백동일 의원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최성진 의원 역시 5번 청담 블레이드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들 소개해 주시죠. 예, 백동일 의원의 정제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5번 청담 블레이드의 잠재력은 한 수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4번 최강 스테스 직전에 출발할 때 여건이 좀 불운했는데 이번 경주 정상 출발 조금 빠른 타이밍에 추입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하고 있고 역시나 1번 텍사시대의 추입력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번 수인맨입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사실 안쪽에 있는 3번 언더웨이밖에 없는데 이 10번 수인맨 같은 경우에 직전 경주도 조금 전개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거의 착차 없는 사착이었기 때문에 입상까지도 가능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경주도 굉장히 편성을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말이 거의 없는 편성. 그래서 외곽 게이트라고 해도 충분히 앞선 전개 풀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10번마 스윙맨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최성진 의원의 애착마를 좀 기억을 합니다. 매번 출전할 때마다 복병에 가치 있는 마필을 추천해 주시는 마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변화 자체가 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좀 참았다 운영을 하면은 한 발이 좀 타이밍이 늦고 직전처럼 좀 선입에 가담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짧은 모습. 물론 앞으로의 잠재력을 없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소개를 드렸던 마필들의 실전 변화가 좀 더 높게 평가되고 있어서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10번만 스윙맨은 좀 더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번 스윙맨이 지난주에 출전했더라면 좀 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었던 말인데 지난주는요. 비가 부산주로 많이 와가지고 내주로 쪽으로 모래가 쓸려서 내주로가 상당히 무거웠죠. 당시에 지난주 외곽주로가 상당히 가벼웠고 외곽에서 선두 선입전을 펼치는 말들에게 입상 찬스가 지난주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 주는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10번 스윙맨은 좀 지난주 출전했으면 어땠을까?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번 청담 블레이드는 이 순간고속도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항상 후미에서 전개를 하는데
그래도 직선 들어서서는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유하고 있죠. 자, 이번 경주는 앞선이 약합니다. 느리고. 그러면 5번 청담 블레이드는 그래도 초반 전개에서 뒤처지지 않고 직전보다 한 박자 빠르게 혹은 앞선에서 중선위권에서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직전 대비 늘어난 1300거리, 편성도 약하고 이번에는 입상한 자리 충분히 지켜낼 말 5번 청담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7번 원더풀 스토리도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 선의권 인코스에서 모래 맞고 경주를 펼쳤습니다만 상당히 한 단계 근성 업그레이드된 말이죠. 당시 3착을 했고 이번에 정상주기 7번 원더풀 스토리. 여기에 4번 최강 스텔스도 직전에 초반 진로가 막힌 아쉬움. 하지만 막판에 올라붙이는 걸음은 좋았습니다. 초반 전개에서 다소간 직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근성 발휘. 역시 이번에 정상주기 4번 이 최강 스텔스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4경주는요. 중심권에 마필은 서 있습니다. 바로 5번 청담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의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대 단거리 직전에 좋은 전력을 보이고 입상한 전력 상당수 눈에 띄고요. 직전에 전개 미스 상태감 저하로 아쉬움 남겼지만 이번에 복수전을 다짐하는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이 가는 접전 레이스. 자, 지금부터 백동의위원회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 5경주 방송 추천입니다. 9마리 단출한 구도 스피드의 강점을 가진 마필들 중에서 누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붙어드릴 경주죠. 빠른 변화가 눈에 띄는 세력, 이번에도 상대 조건이 좋습니다. 바로 7번마 레이첼이죠. 스피드감 자체가 워낙 좋은 전력이고 휴양 이후에 상태가 짱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마필 자체는 10조에서 22조로 5월달에 이적 이후에 신규 마방인 22조의 상금벌을 해주고 있는 초자 노릇의 마필이기도 하죠. 직전 경주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선두권 장악까지 해내면서 막판 여유를 보였는데 이번 경주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군마 스위트 메모리가 바깥쪽에 포진돼 있어서 선두권 장악이든 아니면 2선에서의 응수든 훈련시 탄력감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7번 레이첼은 이번 경주까지는 편성과 전개에 대한 이점을 챙길 수 있는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7번 레이첼을 필두로 최선의 압축이 중요한 구도죠. 안쪽 2번마 누리 아침 역시 올해 3월 달에 마방 이적 이후에 빠른 변화,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8번마 타고난 질주 자체가 직전 경주 초반에 추돌 이후에 전개가 밀렸지만 여전히 주폭 자체는 살아있음을 보여줬었고 3번마 높이검나르샤가 최적 선입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이 3두 간의 경합 속에서 가장 노려볼 수 있는 마필 한두 자신 있게 째려드리겠습니다. 3두 간의 기본 능력들 그리고 5번마 그레이스톰이라던가 안쪽 1번 최적 전개 SS형 바깥쪽에 있는 9번마 스위트 메모리가 가능한 편성인지에 대해서도 마필 상태까지 확인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최선 압축 약속 드릴 5경주입니다. 네, 직전에 강공 선행 작전으로 우승한 7번 레이첼. 이번에도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부담 중량 혜택도 있죠. 7번 레이첼을 백동의위원은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해 주셨고요. 도전권들 여러 대의 마필들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누리 아침은 신인 기수죠. 정형래 기수의 데뷔전 기승 첫 마필입니다. 관심을 더 주실 만한 마필로 되겠고요. 여태의 마필들 당일 상태감 좋고 전개 유리한 마필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의위원회 방송 추천 부산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3세 이상 제주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제주 경마 편성 중에 가장 혼돈도가 극심한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12도 풀게이트 편성에 이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고 최근에 보여준 능력상으로 어느 정도 인기마들의 전력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만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복병 전력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가는 레이스예요. 자, 백종일 위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편성 자체에서 잠재력을 우위를 따진다면 10번만 태양건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데뷔 이후 연투를 이어왔었는데 마필 자체가 흐름을 따라가기 힘든 모습이 있다 보니까 휴양을 다녀왔어요. 휴양 다녀오고 나서부터 최근 다시 한번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직전 1110m는 조금 아쉬웠었죠. 초반에 외선에서 선두권 가담까지 하는 모습은 좋았는데 코너에서 약간 코너력이 밀려버렸습니다. 힘은 좋았지만 타이밍이 늦었던 태양건. 이번에는 자신 있는 거리 1000m로 도전을 하고 있고요. 선행권의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만큼 이번 경주 기본 잠재력 우위, 10번 태양건의 선전, 회복세를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네, 마방 이적 이후 최근에 꾸준한 전력 회복세. 이미 6월 1일 그리고 5월 12일 날 연투를 이어갔던 말이 직전에 좀 아쉬웠는데 10번 태양건의 선전 기대치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준 의원, 가장 주목하는 발언도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11번마 제주 협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휴양 이후 빠른 회복세 속에 직전 경주 우승으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고 정영수 마방에서 1조 김기록 마방으로 5월 달에 이적한 이후에 빠르게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선행 전개 후에 기대 이상으로 여유 있는 우승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게이트는 사실 외곽으로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감량 조건 또 선임력도 갖춘 말인 만큼 다시 한번 이번 경주도 경쟁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최근에 연투 11번 제주 협객 승급 전에 감량 혜택, 게이트 외곽이지만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백동일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꾸준하게 주폭이 좋아지고 직전 경주 생각 이상으로 많이 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온마 세용지마겠죠. 기대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이 잡혀가면서 여유감이 많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는 그 이전 900m에서 바로 1110m를 도전한 경주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의 경쟁력, 이제는 1000m라면은 이 정도의 상대템이라면, 전개 조건이라면 세용지마의 최근의 꾸준함을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자, 코스가 좋아진 전력이 1번마 사령관이란 전력이죠. 다소 전개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선행권을 좀 나서야지 잘 되던 모습에서 최근에 선임력은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인코스 최적의 전개라면 이번 경주 사령원의 기본 선임력도 가치는 충분하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습까지 가능한 세력이 이번만 돈맛이 납니다. 역시 여유감이 크지 않지만 스피드만큼은 발군의 모습으로 5월 달에 있었던 더비와 그 이전에 이제 특별 경주 자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전력인 만큼 1000m 자체에서 선두권을 장악하는 조건이라면 이번만 돈맛이 나의 스피드는 결코 이편성에서 무시할 수 없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말이 3번 문무태왕, 5번 세용지마, 2도의 마필이 있는데 외곽의 10번 태왕건이 출발 능력이 썩 좋지 못해요. 출발을 기대기도 하고 직전에는 반태부 늦발을 했어요. 미러 선입전을 펼쳤죠. 무리했죠. 아쉽게 4착을 했지만 이번에 발주도 보완했고요. 3번 문무태왕이나 5번 세용지마가 선두 장악에 나서겠지만 정상적인 발주 이후 10번 태왕건은 수월하게 스무스하게 2선에 가담합니다. 월등한 종반 결정력을 이번에는 발휘합니다. 직전에 초반 늦발한 게 팬이었어요. 10번 태왕건을 재차 강조 드려보겠고요. 네, 여기에 2번 돈마신화가 성산일출 특별 경주 직전에 3세마 더비 3세 최강들을 가리는 그 대선 경주에서도 이 착수권의 성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자, 직전 경주는요. 게이트 외곽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안쪽 게이트입니다. 직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인코스 선입전이 가능한 만큼 직전의 아쉬움을 만회할 2번 돈마신화고요. 자, 1번 사령관은 직전에 출발 시 고개 들고 늦발했어요. 자, 이후 중속발이 인코스에서 응수를 했습니다만 결국 막판 한 발 부족 좀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발주 보완했고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 요 1번 사령관의 선전 기대치 충분합니다. 자, 여기에 여태 이제 9번 누리세상이 있어요. 직전에 1110m 거리 입상 전력이죠. 자, 초반 스피드는 느립니다. 하지만 코너로 직선에서 상당히 좋은 걸음을 갖춘 전형적인 수입형 마필. 자, 직전 경주도 앞선의 마필들을 모두 제쳐내고 막판 최선 추진 입상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선두권이 무뎌질 때 올라올 말은 요 9번 누리세상 요 말밖에 없다. 요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네, 결국 제주 5경주는요. 선두권이 약한 편성에 수월하게 선입권에서 응수할 능력 위에요. 10번 태왕건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 꾸준하게 전력 이어나가고 있는 능력마도 있고요. 직전 승급 이후 상승세의 마필도 있는데 일단 눈에 확 띄는 말은 바로 3번 신개벽이죠. 최근 경주 중에 지난 5월 20일 날 1600m 입상 실패 제외하고는 단거리에서는 그야말로 무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직전에는요 1300m 출전에 출발 연마필과 추돌 여파로 중속발이 3선 외곽을 도는 어려운 전개를 펼치면서도 당시 1300m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상대적으로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선두 장악에 나설 마필들의 전력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내선 인코스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펼쳐낼 3번 신개벽, 다시금 적정거리, 연투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 여기 10번 위플래시 마린입니다. 제가 지난 5월 4일 날 정확하게 한 방으로 13배짜리 목숨 알짜배기 배당 적중해 드렸단 말이죠. 그 전 경주에서는 끌린 악벽이 있었는데 그 5월 4일 경주에서는 끌린 악벽이 해소되며 외곽에서 무리한 선입전을 펼치면서도 압도적인 걸음을 보였어요. 직전에 늘어난 1600m 거리는 늘어난 거리에서는 막판 한 발 부족 좀 아쉬웠습니다. 막판에 300m 전부터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 적정 거리 1300m. 때에 따라서는 이 편성에서는 10번 위플래시 마린이 선행까지도 가능해요. 주행 중 고객이 높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이 좋아요. 10번 위플래시 마린이 되겠고요. 자, 여기 6번 로얄 골드가 직전에 초반 자리 뒤쳐져 모래 맞고 원하는 전개를 펼쳐내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 망사가면 승인장구 착용하고 나옵니다. 직전에 아쉬움을 적절한 승인장구 착용으로 악벽을 좀 제어한 가운데 이번에 실전 변화의 대치가 있어 6번 로얄 골드고요. 여기 9번 매직 스트리트도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에 지난 1200거리 우승 전력인데 승급전에서도 연투기 대치가 있고 여기 4번 트리니티까지. 네, 결국 부산 6경주는요. 편성상 능력 우위의 마필 바로 3번 신개벽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일 컨디션에 큰 하자만 없더라면은 3번 신개벽은 중시권의 마필이고요. 도전권들 자, 전개 유리하고요. 컨디션 좋고 의지 강한 마필로 엄선 환수 최강의 한 방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7경주는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등급 무대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 그리고 자, 직전 입상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간의 접전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보여준 전력상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마필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그 말 바로 3번 천년의 태양입니다. 자, 이 말이 과거 전 구간 기대는 악벽도 보였고 다소간 주행이 원활치 않았던 아쉬움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행이 안정화되었고요. 직전에는 초반부터 강공 선행작전을 펼치며 막판까지 아주 여유 있는 8마신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결승선 다 와서는 요 3번 천년의 태양 당시 자, 그야말로 별다른 추진 없이 가는 대로 몰아주며 8마신차 압승을 했죠. 자, 이번 경주 승급전에 늘어난 1300m 거리지만 코스 안쪽에 단독 선행입니다. 전 구간 가장 유리하게 선행 주도 레이스를 펼쳐낼 3번 천년의 태양 승급전에서도 연투기 대치가 높습니다. 5번 담양공주가 자, 직전 경주 직선 외곽에서 추진 시 압도적인 걸음을 보이며 당시 입상을 차지했는데 직전 경주가요 공백 이후 출전이었죠. 그 전에 출전하려다가 금지약물 검출 우려로 제외가 되었는데 자, 이번에 정상 주기에 승급전 4.5km 감량 혜택도 있습니다. 자, 막판에 이제 결정력이 워낙에 뛰어난 마필로 5번 담양공주 다시금 1300m 재도전 연투기 대체가 있어 보입니다. 4번 배가원이 자, 작년에 두 차례 이제 기대는 악벽을 보이며 주행 불량 끼를 노출했단 말인데 최근 들어서는 주행이 안정화됐죠. 자, 직전에는요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초반 전개에서 출발 후 추돌 여파도 있었고 하지만 워낙에 초반이 중속 스피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감아서 초반 전개 운영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 소진이 있었겠죠. 당시 5착을 했는데 자, 이번에 게이트 상대적으로 안쪽 들어갔고요. 3번 천년의 태양 보내놓고 바로 두 번째 자리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호조권입니다. 3번, 4번 배가원이 되겠고요. 여기 7번 부산볼트 항상 막판 스포트 시점을 어느 순간에 가져가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직선에서의 걸음이 가장 좋은 추입형 마필이죠. 이번에도 선두권이 몰락시 한 박자 빠른 스포트로 이 7번 부산볼트가
역습이 가능합니다. 결국 부산 7경주는요. 승급전이지만 단독 선행, 가장 유리한 전개 펼쳐낼 3번 천년의 태양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궁금하고 좀 생각이 되는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5번 담양공주, 3번 천년의 태양, 7번 부산볼트 저 역시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도 저는 담양공주가 2착 승급이라도 직전 56을 달고 그렇게 무리한 전개에 입상이라면 이번에도 훈련 성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자체에서도 높은 평가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에서 이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김정두 마주가 이번에 3마리가 동반 출격을 해요. 1번만 뷰티풀 액트, 4번 배가 윈, 그리고 8번 백악한. 이런 경우가 진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은 저는 1번 뷰티풀 액트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모래 맞으면 잘 안 뜁니다. 오히려 선행을 나서야 잘 돼요. 그래서 저는 3번 천년의 태양보다는 오히려 1번 뷰티풀 액트가 이번 경기 선행 강공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이 마필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마필 평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부분 마주의 2두 동반 출전은 뭐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만 마주의 3두 동반 출전은 정말 오랜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뷰티풀 액트, 1번 게이트, 편성의 당일 뭐 상태감이나 당일 흐름에 따라서는 코스 이점에 1번 뷰티풀 액트가 선행 충분히 가능하죠. 전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지는 말이기 때문에 이 3번 천년의 태양보다 이 1번 이 뷰티풀 액트가 정말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호조건이라면은 절대 저도 무시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1번 뷰티풀 액트에 대해서는 백돌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래 예민한 말이고 최근에 빠른 말 많은 편성에서 특히 4월 27일 1300m 경주에서는 선행을 무리 없이 나가려고 했는데 외곽에 있는 말한테 선행을 강탈당하고 모래 맞고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현등급에서 경쟁력을 갖춘 말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면 선행 강공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7번 부산볼트의 추임력도 동의하고 있고 또 5번 담양공주의 선임력 역시나 동의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번 아데레봄입니다. 4월 20일에는 착차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5월 18일에는 외곽 전개로 아쉬움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는 출발을 실패하면서 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경합성 경주에서 굉장히 잘 뛰는 말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의 추입 발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경주 능력이 10번 아드레봄 추입을 할 수 있다. 초반이 느리지만. 근데 최근 보여준 경주는요. 앞에 자리도 못 잡고 종반 걸음도 아주 밋밋했어요. 결정적인 어떤 훈련 상태감의 변화가 포착된 말도 아니고 게이트도 외곽 분리하고 초반 전개를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의 말도 아니고 결국 선두 선입권이 강한 구도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10번 아드레봄이 입상한 자리에 도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부산 7경주는요. 승급전이지만 다시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3번 천년의 태양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7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7두 단출한 편성이지만 경주거리가 1600m고요. 최근에 전개가 꼬인 말도 단출한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를 상당히 원하는 자리 선점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주가요. 상당히 난해할 수 있다. 쉬운 경주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려보겠고요. 그 부분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부산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단연 눈에 띄는 말은 3번 럭키코리아입니다. 5월 18일에 사실 엄청나게 심한 외곽 전개를 하면서 아쉽게 3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모든 경주에서 입상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의 경주력은 외산 4등급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 나설 것이고 나가서 한 바퀴 돌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 6번 US맨입니다. 빠른 말이 이번 경주 언급했던 3번 럭키코리아밖에 없는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미 1600m에서 앞선 전개로 좋은 성적을 보여준 검증된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도 럭키코리아만 보내놓고 앞선에서 따라가면서 직선에서 버티기 충분히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역시나 이번 델마의 기적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외곽 전개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1600에 강점이 있는 말입니다. 빠른 말 별로 없는 단촐한 편성 만나 경쟁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복병은 5번 바다스타입니다. 위에 언급한 3마리의 다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단초라고 이 바다스타라는 말이 모래에 예민해서 선행형 전개 아니면 아예 바닥 추입형 전개를 하는데 이번 경주 1600 직선주로 길고 충분히 앞선 무빙성 전개로 상태 올라올 만큼 한 타이밍 빠른 무빙성 전개라면 이변을 일으켜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선행 나서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3번 럭키코리아를 중심으로 선입권에서 자리 잡고 뒷심 발휘할 6번 US맨, 2번 델마이기죠. 여기에 복병 5번 바다스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뭐 거의 이번 경주는 뭐 이견을 달 수가 없는 구도죠. 3번 럭키코리아의 선전, 델마이 기적, 그리고 6번 US맨까지 함께 의견을 일치합니다. 델마이 기적 모래 안 맞고 뛰면 더 잘 뛰고요. 한 가지 6번 US맨은 주기가 많이 늘어졌다는 점, 거세라고 출전한다는 점, 훈련 때 약간 둔탁한 점이 분명히 포착이 됐다는 점에서 당일 마체 상태 체크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온마 바다스타보다는 7번 패션 디오르가 휴양 이후에 주폭이 계속 살아나고 있고 직전은 1200 빠른 페이스가 그랬다 치더라도 그 이전 5월 달에 1600거리에서 추입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으로는 이번 경주 복병 가치가 오히려 바다스타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최성진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패션 데오르란 말은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두의 마지막에 배치한 말입니다. 다만 추입이 유리한 편성은 저는 아무리 단출한 편성이지만 추입이 유리한 편성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선 선입권에서 전개할 수 있는 3번, 6번, 2번 이 3마리가 버텨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복병 가치는 말씀드렸던 5번 바다스타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배치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투 단출한 편성이지만 거론될 수 있는 말이 4, 5두나 될 정도로 은근히 접전이죠. 3번 럭키코리아는 발권의 승강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인데 거구에 체격답게 스태미너까지 장착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600m 첫 도전에서도 막판까지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죠. 3번 럭키코리아 역시 중심권의 마필 재차 강조드려보겠고요. 6번 US맨이 직전 경주 이후에 거세 단행하고 출전합니다. 당일 이 체중 변동상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한데 1600m 거리 이미 우승 전력이 있는 말이죠. 여기 2번 델마의 기적, 직전 외곽 게이트 불리함, 57km 과부중, 모든 조건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단순한 편성 2번 게이트에 전진구 기수 기용으로 2km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여건이 좋아진 말은 2번 델마의 기적이죠. 중거리도 이미 검증되었고. 여기 4번 배다리 삼총사도 이 출발 후 직선거리 긴 2600m 거리, 초반이 느린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단촐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구도 속에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이 복병 4번 배다리 삼총사까지 언급드려봅니다. 결국 부산 8경주는요. 자, 늘어난 거리에서도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3번 럭키코리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3등급 7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8경주에 이어 1600m 단순한 편성이지만 절대 강자가 보이지는 편성은 아닙니다. 경주 여건이 유리해졌고 단순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말, 어떤 말이 있는지, 복병 전략은 어떤 말이 있는지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충마가 서 있기 때문에 단촐한 편성에서 후착 한 마리만 찾으면 되는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믿고 내려갈 충마는 3번 에이스의 선물입니다. 선행 1번도로 성적을 내오던 말인데 주행 습성을 다듬은 이후부터는 선입전개, 선추입전개로 자유로운 모습, 그러면서 성적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의외로 서두르는 모습 속에 아쉽게 직선에서 무너졌는데 빠른 말이 이번 경주 1번 위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앞선 전개 후에 직선에서의 경쟁력 한 수 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선 전개로 이미 1600m와 1800m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입상한 자를 믿을 수 있는 중심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앞선 전개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1번 위닝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문제가 1200m밖에 아직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가 바로 편성상 거리상, 늘어난 거리상, 진정한 검증 무대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단촐한 편성의 1번 게이트 선행 여건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번 파크맨이란 말이 있는데 예전에는 초반 스피드가 뒤져서 선취입 전개를 중후미에서 선취입 전개를 하던 말인데 휴양 복귀 후에 매우 초반 스피드 좋아진 모습, 선입 전개 후에 뒷심까지 발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경주도 아주 좋은 선입 전개 후에 뒷심 발휘 가능한 여건 만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위권에서는 5번 미스터 스펜딩, 여기에 7번 런스타도 1600m의 강점이 있는 말인 만큼 단촐한 편성에서 추입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만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중심마인 3번 에이스 선물을 중심으로 후차권에서는 위에 언급해드렸던 말들이 모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편성에서 유리한 말들은 압축이 가능한 편성입니다. 따라서 편성 만난 말들만 최대한 압축해서 정확하게 적중을 노려보는 경주입니다. 네, 편성 잘 만났죠. 3번 에이스의 선물. 최근에 모두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졌기 때문에 이 경마 팬들이 뚜껑을 열게 한 말인데 이번에는 충분히 입상한 자리 지켜낼 듯합니다. 도전권을 열어도 마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압축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은근히 2등급 능력마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요.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에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 오늘의 부산의 경주 마지막 경주 제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편성 자체에서 빡빡한 구도이긴 하지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은 분명하죠. 우선적으로 강조드릴 수 있는 안쪽 2번마 우주스타가 눈에 띕니다. 공백 이전 작년 10월 달에도 이미 우승을 차지하고 의도적인 휴양을 다녀왔던 마필이에요. 휴양 이후 공백전 자체에선 무리하게 선두권 공략이 무너졌지만 직전 경기 이성재 기수가 기승해서 짜릿한 200승을 차지하면서 오픈 더 스카이의 압박을 잘 견뎌냈습니다. 물론 오픈 더 스카이가 살짝 다중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픈 더 스카이와 함께 응수를 하면서도 그 정도의 탄력은 여유가 많았다는 거죠. 코스 좋고 선행권 다시 한번 나설 수 있습니다. 굳이 선행 아니어도 2선 외열만 가담을 해도 가능한 이번 우주스타의 최근 회복세 이번 경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는 구도고요. 후착 도전권에선 승급전을 치르고 공백전을 치르지만 빠른 회복세에 빠른 기본적인 능력이 좋은 8번마 킹 오브 글로리가 눈에 띕니다. 다들 의아해하셨을 거예요. 19조에서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던 전력인데 휴양 기간 동안 약간의 파이팅이 있었지만 30조로 마방 이적을 했습니다. 이미 1404월 달의 경기에서 괴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재검 때 모습이나 훈련 때 모습 너무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개 조건 불리하지 않은 이번 경주 마방 이적 후의 첫 도전이라도 8번마 킹 오브 글로리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주폭이 좋은 3번마 가보가 앞장전 눈에 띄죠. 휴양 이후에 힘에 대한 여유가 굉장합니다. 이제는 선두권에 가담하는 모습보다는 선취권에서 한 발을 발휘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만 외선에서 몰고 왔었던 터보 에너지가 주폭이 조금은 좋았죠.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유리할 수 있는 3번 가보 앞장에 최근에 역주 다시 한번 기대를 걸 수 있는 구도고요. 1번마 바람의 흔적이 과거에는 선행 일변도에서 이제는 선의권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측 최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는 1번 바람의 흔적도 코스 이점 속에서 이번 경주라면 변화는 가능하죠. 자, 결론적으로 2번마 우주스타를 필두로 풀어나가는 경주입니다. 이번 3번마 가보갑장 그리고 8번마 킹 오브 글로리 1번 바람의 흔적까지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심마에 대한 생각이 꽤 일치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다만 저는 가장 중심마를 잠재력에서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8번 킹 오브 글로리라는 말을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3번 가보갑장이라는 말의 추임력, 또 2번 우주스타의 앞선 전개, 비록 1번 바람의 흔적이 선행을 나가더라도 충분히 옆에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6번 터프 컨트리라는 말을 복병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 경주 1번 바람의 흔적, 2번 우주스타, 외곽에 있는 11번 바람의 전설까지 경합이 일어났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추임마 중에 가장 경쟁이 높은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10경주 야간 경마 백미가 되겠죠. 2등급 능력마들의 한판 대결. 역시 이번 우주스타가 공백 이후 직전 완벽한 회복세 선행일선 1400m 강편성에서 우위를 선점한 말이죠. 우승을 했는데 백동일 의원 설명대로요.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아도요. 이 말은 1400m 단거리에서는 이번 우주스타 연투기 대체가 높죠.
마방 이적 이후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출전하게 된 8번 킹 오브 글로리, 도입식 기대치답게 차츰차츰 차근차근 능력마로서 위용을 보이고 있고요. 자, 공백 이후 출전이지만 전혀 컨디션 하자 없는 가운데 8번 킹 오브 글로리의 선정 기대치는 당연히 충분해 보이죠. 3호 가보갑장이 이제 국악 자급한 승인장구 착용 이후 주행이 안정화돼 있고요. 최근에 흐름 빠른 단거리 1200에서는 끝걸음에 여력 남기며 삼착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늘어난 1400m. 아무리 야간 경말에도요. 추입할 말은 추입할 수 있어요. 3번 가보갑장이고요. 여기에 9번 아이스마린이 이세마 시절에 상당히 기대주였죠. 대상 경주도 입상을 했었고 작년도 3세 한말 대상 경주였던 스포츠월드 대상 경주. 자, 경남 신문배 대상 경주였죠. 우승을 차지했단 말인데 개인 대형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 전 아직은 베스트 컨디션 아니었는데 자, 이번 경주 정상주기 직전보다는 컨디션도 좋아졌고요. 진입 불량으로 출발 심사 처분, 발주도 많이 보완한 가운데 이 9번 아이스마린이 자신의 사이즈를 이번에 보여줄 수 있다. 9번 아이스마린까지 말씀드려봅니다. 네, 결국 부산 라스트 10경주는요. 직전에 완벽한 회복세 선두권 자유전개 2점에 2번 우주스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태풍 프라삐론이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간 그 가운데 당시 지난주는 좀 가벼운 주로가 형성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대신에 아주 폭염이 내리쬐는 가운데 이 부산 제주 경마가 시행될 듯합니다. 당일 마필 컨디션, 예시장 컨디션, 특히 땀 많이 흘리는 마필들은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 경마에서도 매 경주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시고요.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자신감 있게 대처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